안녕하십니까, 뉴튼입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건 뭐냐면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것들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과생들. 2018년도 지금 고1인 친구들은 이걸 선택했는데, 지금 좀 했을 거예요, 아마. 했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 뭐 이런 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그 통합과학 때 성적을 좀 한번 거들떠 보세요. 통합과학 고1 때 성적표 보면 정말 그렇죠. 멍멍이들 판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보면 그게 혼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강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업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강사인데 강사들이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할 때는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어쩔 때는 전달이 되고 어쩔 때는 또 뭐 방식이 좀 안 좋아서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노하우가 묻어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이제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학습 방식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암기사항 먼저 하고 문제 봐 그러는데 암기사항 안 해요. 예,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성적을 망쳐버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통합과학 때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은 바짝 긴장을 해주시고 뭐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웬만하면 실제적으로 선생님하고 접촉하는 게 많을수록 좋아요. 뭐 학원을 꼭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뭐 아는 형한테 물어보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공한 형들한테 욕먹으면서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좀 땡겨서 해야 돼요. 땡겨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난이도가 통합과학의 난이도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 통합과학으로 넘어가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끼더라고요. 느끼고 학교에서 수업한 양 대비 시험 문제는 좀 더 작살로 어렵게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물화생지 중에 자기는 효율을 위해서 뭐 생명지구학 선택한 친구 많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생명지구학 또는 화학 생물 선택한 친구 굉장히 많아요. 화학 생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는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 기준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예, 주변 친구들 기준으로 선택을 했죠. 물리는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가고요. 화학은 좀 복잡한 건데 그래도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생물은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 해야 돼. 이게 좀 그나마 쉽다 그래서 이걸로 들어갔어요. 또는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그나마 쉽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봤어야죠. 자기 자신이 뭐를 그나마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지 봐야지. 어떤 친구는 지구과학 내용 갖다 넣어놓으면 도리도리 하고 있는 친구 굉장히 많아요. 지층, 뭐 역단층, 전단층 막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 저런 걸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다 외웠는데요. 그래 역단층이 뭐니? 가만히 있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우선은 암기 연습부터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이 암기가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왜 어렵냐면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한자라는 걸 썼거든요. 그렇죠. 지층하면 땅지에다 층층이 쌓여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인지를 하고 전기력, 자기력 하면 각각이 힘력자가 붙어있다는 걸 압니다. 저희 세대는 그런 걸 알아요. 옛날 사람이니까요. 근데 요즘 세대 친구들은 한자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게 그게 뭐 비정상은 아니거든요. 비정상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용어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한자어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한자어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그 용어, 단어 뜻을 명쾌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화학의 원소가 뭔지 원자가 뭔지 이런 거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물도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림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용어가 정확히 뭘 지칭하고 있는 거고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단어, 정확한 의미, 정의에 집착하시는 게 과학을 공부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건 물화생지 전부 다 통용으로 사용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수학화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물론 물리 같은 경우는 암기해야 될 게 좀 적고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게 더 많다라고 해서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계산하는 방식을 익히기만 하면 그 상황에서 문제를 그렇게 풀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물리가 더 쉬운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계산으로 똑똑 떨어지는 걸 좀 좋아하고 기본 정확한 의미 암기는 참 잘하는 편이다 그러면 물리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공통점 추리는 친구들은 이제 물리 잘 들어가면 잘하거든요.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공통점도 공통점인데 예외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화학에서 양적 관계 계산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떨어진 형태의 계산이 아닌, 그렇죠. 숫자는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정확하게 공식을 넣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 한 세네 가지를 잡아서 그걸 넣어보고 그게 맞았을 것이랑 빠르게 유추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확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를 넣어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건 딱 부러지게 계산이 좀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고, 또 화학에서 예외적인 것도 외워줘야 되는데 맨날 공통점만 외워버릇하니까 예외 문제 나오면 툭 틀려버리고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죠. 지구과학하고 생물은 암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전 파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유전 계산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고요. 근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좋아진 게 천체 파트가 일부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공부는 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상대평가죠. 이 상대평가의 무서움이 뭐냐면 최근래에 이번 그 중간고사 시즌이거든요. 지금이 한 10월이니까 중간고사 끝났는데 어떤 학교 고1 애들이 100점짜리가 30명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 쉽게 낸 거죠. 시험 문제 쉽게 내고 시험도 상당히 쉬웠어요. 그래서 전부 다 2등급 말 아니면 3등급. 그렇죠. 이게 뭐냐면 쉽게 나오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점수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등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아직은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지구과학 들어가면 내가 쟤보단 잘하고 요거는 중간 이상은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자기 등급은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제가 날 깔아줄 거야. 제가 내 밑에 깔아줄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 밑에 깔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고 자기가 과연 좀 즐겨서, 그나마 다 싫지만 즐겨서 할 수 있는 과목이 뭔지 선택해 보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좋고, 무조건 친구랑 얘기해보고 화생에 많이 간대요. 그래서 화생 갈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생물지구과학에 많이 간대요. 그래서 저는 생지로 갈 거예요. 물리는 원래 더러운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하는 방법 없느냐는데, 전부 다 노력을 가해야 되는 과목이고, 이전까지 뭐 인강 들어서 중등부에 됐다라고 해도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인강만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질문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 친구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좀 잘하는 친구, 검증받은 친구가 있어요. 걔한테 물어볼게요. 뭐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검증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가르쳐주면 같이 잘못 가르쳐줘요. 친구한테 물어봐 버릇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잘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이든 뭐 학원 강사든 학원 선생님이든 이렇게 가서 직접 물어보는 거 추천을 드려요. 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죠. 자꾸 친구들끼리 뭐 진로 희망을 어떻게 짤지, 아니면 물리화학 생물 중에 내가 뭘 선택할지 보시라는 게 아니라 나이스 있잖아요. 나이스. 그 나이스하지 않은 나이스.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하고 시험지 못 봤다가 쭉쭉 찢은 거 있잖아요. 다시 붙여가지고 보여주세요. 과탐 전문 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과학탐구 전문 선생님들한테 가서 보여주시고, 이런데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겠냐, 여기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들어가도 되겠냐, 아니면 통합과학대 그 시험지 보여주시면서, 맞죠? 이런데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화생지 중에요, 공대 계열 쪽으로 가실 분들은 물리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뭐 세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내신 때 물리는 꼭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뭐 화생 이렇게 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그래도 좀 낮은 편이라 배울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뭐 인강을 갖고 배운다는 친구들도 좀 요거는 좀 말이 된다고 봐요. 근데 상대적으로 생물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화생 같은 경우는 혼자 힘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주도 학습은요,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니라 혼자 자료를 찾아서 스승도 모시고 하는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독서실 가서 앉아있다가 자다가 핸드폰 보다가 친구랑 떠들다가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엄마한테 몇 시간 했는지 자랑할 거면 독서실도 다니지 마시고, 웬만하면 학교 선생님 있는 자리에 가서 풀다가 선생님한테 질문하든, 뭐 학원에서 뭐 과탐 학원이 있다 그러면 과탐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든, 요런 걸 활용하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의 전문가들과 좀 상의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선택할 때
자기가 어떻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